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의회에는 10개 상임위원회가 존재합니다. 또 각 상임위에는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인력이 있는데요. 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원들을 만나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서울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 힘쓰는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일상 속 시민들이 원하는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일까?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끼리 다 건강해서 별 탈 없으면 그것이 행복이겠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처럼 시민의 삶과 직결된 안건을 처리하는 위원회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은 8명. 보건복지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등은 이러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목표로 의료 서비스 확대와 돌봄의 사회적 책임 실현, 사회 안전망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제9대 의회에서는 지난 4월까지 229건의 조례 제정, 개정을 통해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 성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24%까지 확충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등의 복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시민들한테 가장 가까이 가서 밀접하게 이제 케어한다고 그럴까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301 네트워크라고 해서 공공의료를 정책의 이제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척 애를 썼던 의회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301 네트워크는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적절한 사회 복지까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서남병원이랑 동부병원의 사회복지사들을 좀 신규로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놨거든요. 10대에서는 또 면밀한 평가와 또 모니터링 통해서 아마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을 발전시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9대 의회를 한 달 남짓 남겨놓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욕구가 반영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좀 더 친숙하고 친근하게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제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제도라는 것 자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만큼 좀 더 생활 밀착형으로 잘 다가갈 수 있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복지는 생활 밀착이죠. TBS 김지희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야외에서 열리는 축제나 행사들이 참 많은데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대중적인 문화예술 활동들도 쉽게 즐기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분들인데요. 이에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시행 중이라고요. 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0년 전인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문화활동 접근성은 여전히 취약했는데요. 이에 서울시의회가 2017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그리고 장애인 예술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과 문화적 권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여느 문화 공간보다 비교적 접근이 쉬운 축에 속하는 곳이 극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극장만 해도 장애인들한테는 손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쉽게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연장이나 영화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실태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0개 영화관의 전체 관람석 중 장애인 관람석 비율은 평균 1.76%에 불과했는데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2개가 채 안 되는 것이죠. 전체 관람석은 16만 2,302석인데 반해 장애인을 위한 좌석은 2,856석에 그쳤습니다. 또 2017년에 실시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에서도 장애인들이 처한 문화 예술에 대한 환경, 열악하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행이 저조했던 문화예술체육시설 809개소를 방문해 이행 실태를 재확인해 본 결과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교육을 하지 않은 곳이 65.3%에 달했고요. 심지어 이 시설 중 31곳은 아예 장애인의 이용이나 관람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티켓 구입 시 92%가 넘는 영업장에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 절반이 넘는 56% 이상의 공연장에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장애인용 관람석을 따로 설치해놓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영화관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등을 87%가 넘는 극장에서 제공하지 않았고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자막 서비스는 77% 이상 극장에서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분들이 꼭 필요한 기본적 편의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말은 장애인 날에만 외치는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한낱 구두선에 그치지 않나 부끄럽기까지 한데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문화예술 활동에서나마 장애라는 현실적 제약을 훌훌 털어버리고 문화예술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예술혼이 각자 마음먹은 대로 저 하늘 높이 두둥실 날아오는 날. 비로소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무지갯빛 꿈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 없이 대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사회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가 어려움 없이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